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현재 런던을 비롯한 영국 전역에서 예상치 못한 언어혁명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파운드를 투자하고도 외국어 교육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영국에서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어가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건데요. 영국 학교와 가정에서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 노래를 하고 한글을 조합해 짧은 문장을 읽고 써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으로 치부하기엔 그 파급력이 심상치 않은 모습인데요. 한글이라는 신선한 바람이 영국 교육계를 서서히 흔들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조용한 혁명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변화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딱 1초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짙은 안개가 감도는 템스강 위로 서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흐릿한 회색 빛깔로 물든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오래도록 마음속에 새겨온 믿음을 떠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 블레어입니다. 영국 교육부 외국어 정책 수석 자문관으로서 저는 평생 언어는 곧 세계를 여는 열쇠라 믿어왔습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같은 전통 언어 교육을 강화하는 일에 깊은 사명감을 가져왔고 그것이 제 자부심이었죠. 그러나 그 굳건한 신념마저 흔들리게 만든 놀라운 일이 제 삶에 찾아왔습니다. 뜻밖에도 그 변화는 제 딸아이와 그리고 딸아이가 건넨 한글이라는 세계를 통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서자 거실 한가운데 앉은 딸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작은 태블릿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아이는 화면에 뜬 알록달록한 한글 글자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죠.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설픈 발음이었지만 그 안엔 숨길 수 없는 설렘이 배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배운 거니? 딸은 태블릿을 꼭 끌어안더니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 나 요즘 유튜브로 한국어 배우고 있어. 진짜 재밌어. 글자도 너무 예쁘고 말도 왠지 따뜻해. 잠시 멈춰서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점수 때문에 억지로 외웠던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배울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늘 지루해하고 한숨을 쉬던 아이가 지금은 눈을 반짝이며 스스로 글자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그렇게 좋니? 살짝 웃으며 다시 물었죠.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어져. 그 짧은 대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배움이란 원래 이런 거였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다가가는 것. 그 소중한 본능을 저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저 아이 안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작은 불꽃을 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호기심이 곧 거대한 물결로 다가올 줄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공개 수업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교실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었죠. 교실 한쪽 벽면을 빼곡히 메운 종이들, 그 하나하나에 아이들이 직접 쓴 한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저는 13살입니다. 와 같은 문장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어떤 아이는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가족 이야기를 또 어떤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에 대해 짧게 써내려갔습니다. 교재도 선생님의 지시도 없었어요. 그저 아이들이 스스로 모여 배우고 익힌 결과였습니다. 선생님은 뿌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요즘 아이들이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유튜브랑 앱, 서로의 도움만으로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취미나 일시적 유행이 아니었어요. 이건 분명 저 깊은 곳에서부터 꿈틀대는 새로운 물결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죠. 이 작은 교실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곧 런던을 그리고 영국 전체를 뒤흔들지도 모른다는 걸. 그날 템스강 위로 불어오던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관습과 틀을 깨뜨리려는 새 시대의 예고처럼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과연 이 작은 불꽃은 어디까지 번져나갈까요? 저조차도 감히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교육부 회의에 참석했어요. 회의실 창 너머로 보이는 템스강은 잔잔했지만 제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소란스러웠어요. 회의 안건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뻔했습니다.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강화 방안 같은 이야기였죠. 그런데 발표를 듣던 중 어제 교실에서 봤던 한글 벽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색색의 자음과 모음,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까지 선명하게요. 순간 동료의 목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무도 저 변화를 모르는 걸까? 제 안에서 작은 의문이 조용히 그러나 거세게 울렸어요. 회의가 끝난 뒤 동료 몇몇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요즘 학교들에서 한국어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 모두들 고개를 저었죠. 그거야 잠깐 유행이겠지. 금방 지나갈 거야. 그들의 가벼운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묘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걸까?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 거대한 조짐을 놓치고 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런던 거리는 여전히 잿빛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풍경이 다르게 보였죠.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이 변화를 외면할 수 없는 순간이 오고 있다는 걸요. 며칠 뒤 저는 런던 외곽의 작은 중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어 열풍이 정말 현실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학교 정문을 막 지나자마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복도 벽마다 아이들이 직접 쓴 한글 포스터가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 온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같은 문구들이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강당에서는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문을 열어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숨을 삼켰습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둘러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곧 무대 위로 한 아이가 올라섰습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국어로 제 꿈을 소개할게요. 강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아이는 서툴지만 자신있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강요도 억지도 없었어요. 아이들은 스스로 한국어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 싶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움직임이 앞으로 무엇을 만들어낼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주 거대한 물결의 시작을 막 목격한 걸지도 모릅니다. 며칠 동안 저는 어딘가에 홀린 사람처럼 지냈어요. 회의 중에도 퇴근길에도 아이들과 웃고 떠드는 런던 거리에서도 머릿속에서는 같은 장면만 맴돌았죠. 복도를 가득 채운 한글 포스터, 서툴지만 반짝이던 아이들의 발표, 그리고 그 당당했던 눈빛.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 아이들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려 드는 걸까? 그저 유행 때문이라기엔 그들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어요. 저는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재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책을 꺼냈어요. 한글의 원리와 구조라는 오래된 자료였죠. 책장을 넘기며 저는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철저한 논리로 조합되는 문자, 소리의 원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체계, 그리고 누구나 짧은 시간 안에 읽고 쓸 수 있도록 설계된 과학성.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소리를 가장 정확하고 경제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탄생한 놀라운 발명이었던 겁니다. 특히 아이들이 빠져든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복잡한 암기가 필요 없는 문자, 원리를 이해하면 퍼즐처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 놀이처럼 배우면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 그 자유로움과 직관성,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깨닫는 즐거움이 아이들을 끌어당긴 거였어요. 책장을 덮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류 열풍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글이라는 특별한 도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조용한 혁명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다음 날, 저는 퇴근길에 런던 지하철을 탔어요. 평소처럼 무심히 객실을 둘러보다가 문득 이상한 장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한 무리의 아이들, 1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셋이 나란히 앉아 작은 노트에 무엇인가를 끄적이고 있었죠.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숨을 삼켰어요. 그들이 적고 있던 것은 한글이었거든요. 옆아이가 삐뚤빼뚤하게 안녕하세요를 써내려가자 다른 아이가 웃으며 교정해줬어요. 여기 이 자음은 이렇게 써야 해. 또 다른 아이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또박또박 적으며 친구에게 자랑했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어요. 수업도 시험도 아니었거든요. 순수한 호기심과 기쁨으로 아이들은 스스로 한글을 배우고 서로에게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뒤 지하철이 정차하고 아이들은 웃으며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작은 흔적들, 사랑해요, 친구, 행복, 서툴지만 정성스런 한글 낙서가 낡은 광고지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죠. 이건 단순한 학습품이 아니었습니다. 제도나 정책의 산물이 아니었어요. 이건 언어라는 틀을 넘어선 문화의 전염이었어요. 아이들은 한글을 통해 다른 세계와 스스로 연결되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글은 그들에게 또 다른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 있었고, 그 열쇠를 쥔 아이들은 이제 멈출 수 없는 여행을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작은 낙서들을 바라보며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변화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걸. 어쩌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서막일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교육부 외국어 정책회의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 회의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죠. 회의 테이블 한가운데 최근 몇 달간 각 학교에서 제출한 자발적 한국어 학습 보고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담당자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전국적으로 한국어 동아리 결성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런던뿐만 아니라 맨체스터, 버밍엄, 리버풀 같은 지역에서도요. 말끝을 흐리며 모두의 반응을 살폈지만 회의장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흐름을 공식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단순한 유행인지 아니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시작인지 말입니다. 순간 여러 시선이 교차했어요. 일부는 미심쩍은 눈빛을 보냈지만 몇몇은 깊은 생각에 빠진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죠. 이 작은 물결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고. 회의가 끝난 뒤 자료를 들고 밖으로 나왔을 때 템스강 바람이 세차게 옷깃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딘가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저 먼 곳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이 밀려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과연 영국 교육부는 이 작은 혁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교육부 내부 자료를 들고 국립교육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어쩌면 이 작은 변화의 본질을 더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구소 안은 조용했지만 어딘가 바쁘게 움직이는 공기가 느껴졌어요. 담당 연구원은 저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자료를 넘겨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건 단순한 문화유행이 아닙니다. 패턴을 보면 자발성과 지속성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한글이라는 문자가 가진 과학성과 접근성이 아이들을 끌어당긴 핵심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였어요. 이건 외국어 교육의 틀을 근본부터 바꿔버릴 수도 있는 조용한 혁명이었어요. 연구원은 또 말했어요. 특히 한글은 학습자 스스로 만들어 본다는 경험을 줍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직접 조합하고 깨닫는 과정의 매력을 느끼는 거죠.
이건 기존 유럽 언어 교육이 제공하지 못했던 방식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바람이 거세게 부는 광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스산한 회색 하늘 아래 어딘가 보이지 않는 힘이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한 듯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먼저 깨닫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 교육의 주도권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걸요. 곧 교육부의 공식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한국어를 정식 과목으로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였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변화가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담당자로 지명되어 빠르게 움직였어요. 시범학교 후보 리스트를 받고 교장들과 미팅을 잡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학교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아이들의 자발적 열풍을 눈으로 목격한 교사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배우고 싶어 하는 건 처음입니다. 한 교장의 말은 제 심장을 깊숙이 울렸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전통 외국어를 담당하던 일부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셌어요. 왜 하필 한국어인가? 일시적 유행을 정규 교육에 끌어들이는 건 위험하다. 걱정과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겠다는 걸 직감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육부 고위층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실무 보고자로 참석하게 되었죠. 회의실 분위기는 생각보다 팽팽했어요. 전통 외국어 교육 책임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지만 일부 젊은 국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변화의 조짐이 이렇게 뚜렷한데 외면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 중의 긴장감이 약간 풀렸어요. 저는 곧바로 이어서 자료를 제시했어요. 한국어 학습 동아리 수 증가 추이, 자발적 학습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학습 만족도 수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는 데서 다른 어떤 과목보다 높은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죠.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건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야. 바로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걸요.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는 이 파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논란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학부모 단체가 교육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왜 굳이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느냐? 기존 유럽 언어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죠. 보수 성향 언론도 곧바로 가세했습니다. 한류 유행에 휘말린 교육 정책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 그 기사를 바라보던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변화에는 항상 반발이 따르는 법이지만 이렇게 빠르고 거센 파도가 몰려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이 열풍이 꺼지면 어쩔 건가? 학생들이 한국어만 배우면 다른 언어는 어떻게 되나?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의 열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가능성을 믿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꿈틀거렸어요. 과연 이 작은 불꽃이 거센 반발과 의심을 뚫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교육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거예요. 영국 외국어 교육 연구회라는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도입하는 것은 교육 방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어요. 교육 자원을 분산시키면 오히려 기존 외국어 학습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언론은 다시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어 정규 과목 도입, 교육계 갈등 심화라는 제목이 일면을 장식했어요. 저는 답답함을 넘어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어요. 왜 아이들이 스스로 찾은 길을 어른들이 이렇게도 쉽게 틀어막으려 하는 걸까?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어요.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설득을 넘어
증명해야 할 때라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방송국이 런던 한 중학교의 한국어 수업 풍경을 특집으로 방영한 거예요. 화면 속 아이들은 또렷한 발음으로 한글을 읽고 있었고 교실 가득 웃음소리가 번지고 있었죠. 이렇게 재미있는 수업은 처음이에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거짓이 아니었어요. 방송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고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SNS를 통해 영상이 퍼져나가자 반대하던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직접 본 아이들의 모습은 기사나 소문보다 훨씬 강력했거든요. 일부 언론은 기존 입장을 바꿔 자발적 학습혁명이라며 긍정적인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생각했어요. 아이들의 맑은 눈빛과 밝은 목소리야말로 그 어떤 논리보다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요. 물밑에서 꿈틀거리던 변화가 마침내 세상의 눈앞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론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한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방송 이후 여러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에 대한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심지어 일부 교장들은 직접 교육부에 요청서를 보내왔습니다. 정식 과목 편성 논의를 서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었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주제가 이제는 긍정적 흐름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였죠. 하지만 이 변화는 또 다른 긴장도 불러왔어요. 기존 유럽어 과목 담당 교사들이 집단 서명 운동을 벌이며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전통을 훼손하지 말라는 구호가 담긴 편지가 교육부 장관 앞으로 전달됐어요. 사방에서 기대와 불안, 희망과 저항이 뒤섞이며 거센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죠. 저는 그 한복판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 변화의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뚜렷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찬성파는 한글의 과학성과 구조적 우수성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 결합만으로 수천 가지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습 난이도는 낮지만 사고력과 창의성을 자극해 아이들의 언어 학습 능력을 근본적으로 키워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교육 자료와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 설명이었어요. 그 논리는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깊이 공감했어요. 한글은 아이들이 퍼즐을 맞추듯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문자였거든요. 기존 외국어 학습이 주입식이었다면 한글은 탐구와 발견의 기쁨을 제공했어요. 그러나 반대파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긴장 속에서 회의실을 드나들었어요. 때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싸움에 지칠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세상을 확장해가는 모습을 떠올리며 버텼어요. 그리고 어느 날 교육부 장관이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답했어요. 네, 아이들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 순간 작지만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책임이 어깨에 얹히는 걸 느꼈어요. 마침내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회의실 복도를 걸어가는 발끝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마저 심장을 두드리는 듯 했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숨막히는 정적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에는 보고서를 쥐고 있었지만 차가운 긴장이 손목을 감싸고 있었어요. 장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아이들의 자발성과 가능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한국어를 정식 외국어 과목으로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몇 초간의 침묵 뒤 누군가 조용히 손뼉을 쳤고 이내 잔잔한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어요. 지난 수개월 동안의 모든 갈등과 저항, 희망과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왔죠. 작은 결단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거대한 쓰나미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오늘 이 작은 시작이 결국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발표가 끝난 뒤 저는 천천히 회의실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복도에는 아직도 약한 박수 소리와 웅성거림이 남아 있었지만 제 귀에는
마치 멀리서 들리는 파도 소리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쌀쌀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렸던 구름 사이로 가느다란 햇살 한 줄기가 뚫고 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 겨울 끝에 찾아온 미약한 봄의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비록 오늘 내린 결정이 모든 갈등을 끝내지는 못할 겁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난관과 논쟁이 이어지겠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누구도 이 물결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작은 물결이 반드시 거대한 흐름이 되도록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변화는 점차 가시적인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런던의 몇몇 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정규 과목으로 자리 잡았고 그 성과는 다른 도시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글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 세상을 넓혀가는 힘을 길러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결국 교육이란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것임을. 그리고 한글은 그 길을 가장 따뜻하고도 과학적으로 열어주는 열쇠였다는 걸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겠지만 이미 첫걸음은 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언젠가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여정이 될 것임을 저는 믿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런던의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한글의 물결은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세상을 향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강요가 아닌 자발성으로 피어난 이 변화는 앞으로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한글이 건네는 따뜻한 가능성,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